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장소연 감독, 이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건가요? 팬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패, 그리고 올 시즌에는 벌써 9연패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 9가 아닙니다. 이 연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히 슬럼프에 빠진 팀이 아닙니다.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국도로공사전 0대3 패배를 통해 드러난 전술적 문제, 용병 운영의 실패, 그리고 고액 연봉 선수들의 책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지금 장소연 감독 사퇴설과 경질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의 차이는 기량이 아니라 준비에서 갈렸습니다. 점수 이상의 격차가 느껴진 세트였습니다. 강소희가 빠진 상황에서도 한국도로공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세희는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았고 리시브가 안정되자 세터 이윤정은 가장 확률 높은 선택지만 반복하면 됐습니다. 모마는 1세트에서만 10점을 올리며 공격 성공률 6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출발부터 막혔습니다. 조이는 1세트에서 단 2득점, 공격 성공률은 약 15%에 그쳤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졌고 상대 블로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렵게 리드를 잡은 직후 나온 공격 실패, 그리고 이어진 서브 범실. 이 장면 하나에 오늘 경기 전체가 응축돼 있었습니다. 세트 중반, 장소연 감독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한비와 박은서를 교체하고 박사랑 대신 이원정을 투입했으며 박정아까지 빼는 강수를 둡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전술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박은서의 공격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보였지만 이후가 없었습니다. 어떤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조인이 막혔을 때 대한 루트는 무엇인지, 상대 블로킹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수만 바뀌었을 뿐 공격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상대가 조급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벤치의 역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타임아웃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페퍼저축은행 타임아웃은 전술 지시보다 감정 관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침착하자,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자. 물론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이런 지시가 필요했습니다. 모마의 백어택을 막기 위한 수비 위치 조정, 탄차차의 크로스 코스를 차단하는 블로킹 지시, 중앙 속공을 반드시 잡겠다는 명확한 약속 말입니다. 그러나 타임아웃 이후에도 수비는 바뀌지 않았고 같은 장면이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이는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벤치에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전을 위해서는 3세트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3세트 역시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모마 중심의 고확률 공격만을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추격자 입장이었고 공격 마무리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19대24 상황에서 나온 서브 범실. 이 장면은 팀 전체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 선수들의 문제입니다.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팀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는가? 고액 연봉 선수는 득점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흐름을 끊고 단 하나의 리시브라도 안정시키며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정아가 교체로 들어와도 상대를 긴장시키는 존재라기보다는 계산된 움직임에 그치는 선수로 보였습니다. 고혜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비나 리시브에서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고기방패급 선수라는 냉혹한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철저히 경기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액 연봉 선수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9연패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패의 내용입니다. 9경기에서 따낸 승점은 단 1점. 매 경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되는 범실, 세트마다 분명히 기회는 있었지만 매번 놓쳤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사실은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1에서 2022 시즌 17연패, 2022에서 2023 시즌 17연패, 2023에서 2024 시즌 23연패, 그리고 다시 이어진 이번 시즌 9연패. 이쯤 되면 운이나 일시적인 슬럼프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후 상황은 이를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소현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지 단 1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긴 말은 단 한 문장. 오늘 경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팀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절박함은 느껴졌지만 그 절박함을 경기 안에서 풀어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팬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 몇 년째 보는 건가요? 선수는 바뀌는데 패턴은 그대로죠. 타임아웃은 항상 똑같나요? 특정 선수를 향한 비난보다 이 팀이 도대체 어떤 배구를 하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독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실망의 결과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이 연패가 선수들만의 책임일까요? 공격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은 늘 같았으며 교체 카드 역시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선수단 전력은 분명 과거보다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팀은 시즌 초반 6승 2패로 2위까지 올라섰던 팀입니다. 그런 팀이 다시 깊은 연패에 빠졌다는 것은 방향성과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신생 구단이라는 이유로 계속 인내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연패는 이어졌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에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버티기가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한 선택입니다. 장소현 감독 자진 사퇴설이 공론화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경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